오랜만에 라스베가스 편으로 돌아왔다. 나는 이곳을 비즈니스 때문에 20번도 넘게 와봤다. 1편을 안 보고 왔다면 일단 1편부터 보고 오자. 라스베가스의 가장 큰 수익 모델은 무엇일까? 당연히 라스베가스의 가장 큰 수익 모델은 카지노다. 5년 전 UNLV에서 한 조사에 따르면 하루에 베가스에 있는 카지노가 평균적으로 벌어들이는 돈은 약 7억 원에 달한다고 한다. 물론 이는 평균이며 흔히 우리가 알고 있는 대형 카지노들은 이것보다도 많은 돈을 벌어들인다. 카지노에 있는 모든 게임은 적게는 1%에서 많게는 25%가 넘는 확률로 카지노가 이기도록 설계되어 있다. 즉 잠깐 게임을 할 때는 돈을 딸 수 있지만 오랫동안 게임을 하면 확률적으로 무조건 지는 게임을 하는 것이다. 베가스의 카지노는 이런 점을 알고 있기 때문에 최대한 많은 손님들을 자신들의 호텔로 끌어오고자 한다. 그렇기 때문에 베가스의 호텔들은 시설면에 비해서 다른 지역보다 훨씬 싼 편이며 각종 즐길거리 또한 제공하고 있다. 같은 맥락으로 라스베가스의 카지노에서는 게임을 하는 모든 이들에게 음료를 공짜로 제공한다. 흔히 음료라고 하면 콜라, 사이다, 주스만을 생각하기 쉬운데 모든 술을 공짜로 제공한다. 맥주나 데킬라 같은 술은 물론이고 심지어 칵테일까지 만들어준다. 꼭 비싼 게임을 하지 않더라도 제공해주니 흔히 말하는 페니슬롯에 앉아서 술을 시켜도 가져다준다. 단 한 번 시키면 한국처럼 바로바로 가져다주는 게 아니니 꽤 많은 인내심을 필요로 한다. 또 베가스의 모든 호텔은 플레이어스 카드라는 것을 만들어주는데 프로모션으로 플레이어스 카드를 만들면 처음 게임을 할 수 있는 10달러에서 20달러짜리 칩을 주기도 하니 이 카드를 만들어서 한 게임 정도만 해보자. 하지만 명심하자. 내 돈 내고 하는 게임은 결국 잃게 되어 있다. 사실 베가스는 카지노 고객을 유치하기 위해 너무나도 즐길 거리를 많이 마련해 놓았다. 게임에 빠져서 돈 잃고 후회하지 말고 다음과 같은 것들을 즐겨보자. 라스베가스 하면 뷔페를 빼놓을 수 없다. 특히 고급 호텔에서 나오는 뷔페의 수준은 매우 뛰어난 퀄리티를 자랑하면서 가격은 우리나라 호텔 뷔페 수준의 반값밖에 되지 않는다. 우리나라 3대 뷔페라고 불리는 S호텔, L호텔, C호텔에 비해서도 매우 훌륭한 편이다. 한 가지 단점이 있다면 인기 뷔페들은 식사 시간에 가면 기본 1시간 정도를 기다리게 되니 베가스 가기 전에 미리 예약을 하던지 도착하면 바로 원하는 뷔페에 가서 예약을 할 수 있는지 물어보고 예약을 하자. 베가스에서 가장 인기 있는 호텔의 뷔페는 다음과 같다. 벨라지오, 윈, 시저스, 아리아, 코스모폴리탄이 있다. 저 중에서 몇 년 동안 부동의 1위를 지키고 있는 뷔페는 시저스 팰리스의 바카날 뷔페다. 평점 짜기로 유명한 옐프에서도 4점 이상을 지속적으로 유지하고 있고 가기 전에 예약은 필수인 곳이다. 나는 저 중에서 아리아 호텔을 빼고 모든 뷔페를 먹어보았는데 시저스의 평일 점심 뷔페를 먹는 것이 제일 좋았던 것 같다. 그리고 이건 아는 사람만 아는 정보인데 스트릿 매우 좋은 중앙자리에 보면 발리스라는 정말 오래된 호텔이 하나 있다. 화려한 외관을 자랑하는 호텔 사이에서 하얀색 외벽으로 정말 수수해 보이는 이 호텔은 일요일 브런치 시간만 되면 사람들이 모이는데 바로 일요일에만 운영하는 스털링 브런치 때문이다. 이곳은 원래 스테이크 집이지만 일요일에만 특별하게 운영되는 이 브런치 뷔페는 99달러라는 높은 가격을 가지고 있지만 한 번쯤 경험해 볼 만한 퀄리티의 뷔페를 운영하고 있다. 각종 해산물과 랍스터는 물론이고 스테이크 집에서 운영하는 곳답게 수준 높은 퀄리티의 스테이크, 캐비어, 와인까지 나온다. 난 이번에 시간이 안 맞아서 못 가봤지만 예전에 가본 결과 베가스를 주말에 가는 사람들에게는 꼭 추천해주는 곳이기도 하다. 뉴욕이나 런던에 가면 뮤지컬을 봐야 하는 것처럼 베가스에 가면 쇼를 봐야 한다. 특히 뮤지컬 같은 경우에는 배우들이 국내에 와서 내한할 수 있는 경우가 많지만 베가스 쇼의 핵심은 어마어마한 크기와 비용의 무대 장치를 옮겨갈 수 없기 때문에 베가스에서만 볼 수 있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특히 베가스의 쇼를 이야기할 때 태양의 서커스를 빼놓고 이야기할 수 없는데 스트립에 있는 대부분의 쇼 밑에는 서클 디 솔레가 붙어있는 것을 볼 수 있다. 캐나다 퀘벡에서 태어나 길거리에서 하모니카와 어코디언을 연주하던 한 청년이 만든 이 서커스단은 이제는 라스베가스뿐 아니라 세계에서 가장 영향력 있는 쇼를 만드는 집단이 되었다. 물론 이 태양의 서커스를 만든 길 알리베르테는 현재 세계에서 가장 부유한 500인 안에 이름을 올리고 캐나다에서는 11번째로 가는 부자가 되었다. 어쨌건 베가스에서 봐야 할 3대 쇼는 벨라지오의 오쇼, MGM의 카쇼, 윈의 렐르브가 있다. 이 중 오쇼와 카쇼는 태양의 서커스 작품이고 렐르브는 드래곤이라는 회사의 작품이다. 참고로 드래곤은 마카오에서 현재 가장 유명한 쇼인 더 하우스 오브 댄싱 워터를 만든 곳이기도 하다. 오쇼, 렐레브, 하우스 오브 댄싱 워터 모두 엄청난 물을 채워놓은 스테이지 위에서 하는 쇼이고 카쇼는 불을 기반으로 하는 쇼인데 만약 나보고 딱 하나만 추천해달라고 하면 카쇼를 추천하겠다. 저 중에서 인기는 벨라지오의 오쇼가 제일 많긴 하니 만약 두 개를 본다면 불과 물을 다 보는 것도 좋을 것 같다. 티켓 가격이 100불에서 200불은 하지만 꼭 하나는 보고 오자. 개인적으로는 브로드웨이의 뮤지컬보다 훨씬 낫다.
베가스는 이렇게 돈 주고 봐야 하는 쇼 이외에도 볼 것이 상당히 많다. 특히 호텔들이 특정한 테마로 꾸며놓은 곳들이 많기 때문에 이런 곳들만 둘러봐도 하루 이틀은 쉽게 보낼 수 있는 곳이다. 호텔 내부가 특이한 곳은 이집트의 모습을 그대로 옮겨놓은 룩소르, 이탈리아의 베니스를 옮겨놓은 베네시안, 로마를 옮겨놓은 시저스 팰리스 등이 있고, 플라밍고 호텔에 가면 플라밍고를 볼 수 있고, 벨라지오 호텔에 가면 보타닉 가든을, 윈 호텔에 가면 제프 콘스의 조형물을 감상할 수 있다. 이 뽀빠이는 스티브 윈이 소더비 경매에서 약 300억 원을 주고 구입해서 들여놓은 작품이다. 이후 다른 수집가가 그에게 660억 원을 줄 테니 자신에게 팔라고 했지만 거절했다고 한다. 이외에도 미라지에서 하는 화산쇼, 트레저 아일랜드에서 하는 해적쇼, 벨라지오 앞에서 하는 분수쇼는 시간 맞춰 한 번씩 보기 좋다. 또 다운타운에 있는 프레먼트 스트릿에서 밤에 하는 조명쇼 같은 경우에도 베가스의 화려함을 느낄 수 있으니 꼭 한번 가서 보도록 하자. 자, 이제 마지막 단계로 왔다. 라스베가스를 오면 가장 많은 여행 상품으로 있는 것이 바로 그랜드 캐년 투어다. 그랜드 캐년은 사실 라스베가스에서 그렇게 가까운 곳은 아니다. 차로 가도 4시간은 달려서 가야 하는 거리다. 그랜드 캐년을 정말 가야 할까? 많은 사람들이 그랜드 캐년을 의무감에 다녀오곤 한다. 그랜드 캐년은 많은 곳에서 죽기 전에 가봐야 할 곳으로 꼭 나오는 단골 손님이기도 하고, 여기까지 왔는데 한번 가봐야지 하는 마음으로 꼭 가는 곳이다. 결론적으로 새벽에 일어나 저녁에 도착하는 당일치기로 그랜드 캐년을 많이 다녀오는데, 이렇게 당일로 다녀오면 가서 윗부분만 잠시 보고 올 뿐이다. 솔직히 이렇게 다녀오면 체력도 지치고 만족도가 크지 않다. 위에서만 보기에는 장대하긴 한데 어찌 보면 정말 큰 돌들이 깎여져 있구나 하는 느낌을 받는 사람도 많기 때문이다. 그래서 만약 그랜드 캐년을 갈 거면 돈을 좀 더 들이더라도 헬리콥터를 타보거나 밑으로 내려가서 트레킹을 하는 코스로 가면 괜찮다. 그리고 그랜드 캐년 이외에 덜 알려진 좋은 곳들이 너무나도 많아서 시간이 된다면 아예 다른 캐년들까지 묶어서 다녀오는 것도 괜찮은 방법이다. 다음에는 우리가 갔던 그랜드 캐년보다 더 좋았던 명소들인 모뉴먼트 밸리, 홀스슈 밴드, 엔탈롭 캐년, 브라이스 캐년에 대해 말하도록 하겠다. 구독하고 미국 여행 정주행을 시작해보자.